98페이지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걸 설명드렸냐면은 대명사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이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얘도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명사라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다 대자를 붙여서 명사를 대신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앞에 일반적인 명사가 나왔을 때 그 명사를 다른 말로 써주는 게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대명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법적인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이 독해를 하실 때, 즉 교과서라든지 혹은 리딩 튜터라든지 그렇게 긴 글을 읽을 때 이 대명사라고 하는 게 지칭하고 있는 게 뭔지를 꼭 신경 쓰시면서 읽으셔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걸 어떤 걸 지칭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틀린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 chang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바꾸다라는 뜻이죠. 맞죠? 근데 이 change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바꿔야 한다, 뭐 we must change it,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 만약에 이 it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면은 앞에 must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must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꿔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 모르면은 글을 이해하는데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대명사를 봤을 때 꼭 뭘 지칭하고 있는지 강박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일단 뭐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가 사람을 나누는 대명사인지, 즉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인지, 그거를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나 혹은 문장이나 혹은 사건 같은 걸 가리키는 애가 있는데, 대표적인 애가 뭐가 있었냐면 it이라는 애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인칭 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수라고 하는 거는 이 인칭대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도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에서 어떤 게 있냐면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얘가 주어 자리에 나오는지 혹은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지 아니면 보어 자리에 나오는지 등등등, 주어 자리에 나오는 걸 주격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I, you, we 이런 거 있잖아요. 목적어에 나오면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할까? 목적격 대명사라고 하겠죠. me, you, 또 뭐 있을까? him, her 이런 거. 우리 초등학교 때 I, my, me, mine 이런 거 외웠던 게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영어라고 하는 걸 대명사, 즉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때는 그 단어가 오는 자리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 그래서 외우신 거예요. I love, 이걸로 하지 말고 너 나 좋아하잖아 라고 할 때 you love I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I라는 애는 주어 자리에 쓰는 애인데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죠. 그럼 목적어 자리에는 I를 사용하지 않고 뭘 써주셔야 돼요? me라는 목적격을 써주셔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초등학교 때 그 노래 부르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상한 노래 만들어서 배우고 이러지 않았니? 안 배웠어요? 근데 저도 가르칠 때 그런 거 알려줘요. she, her 이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잘 외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거는 초등학교 때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약간의 심화적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유닛 A에서 배우게 될 건 여러분 제귀 대명사라는 걸 배우시게 될 텐데, 일단 이 말이라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한글이 조금 어렵죠. 정확히는 한자인데, 제귀대명사에서 제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재수할 때 그 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귀는 뭐냐면은 귀향길, 다시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제귀대명사는 무슨 뜻이냐면 다시 돌아가는 대명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추상적이니까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내가 사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내 자신을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I love me 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얘는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렸냐면 잘 봐봐. 지금 나라는 사람이 사랑을 하죠. 누구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죠. 맞죠? 근데 이 me는 지금 보니까 앞에 있는 누구랑 같은 거예요?
나랑 같은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니까 나한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왔죠. 이해됐어요? 뭔 얘기인지? 그럼 이때 사용하는 거는 이럴 때는 뭘 사용하냐면 myself라는 거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런 애를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말 뜻은 이렇고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 제기대명사를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소유격이나 my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혹은 어떤 게 있냐면 목적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배우신 거. 거기다가 얘가 단수라면 뭐를 붙이시면 되냐면은 self를 붙이시면 되고요. 얘가 만약에 복수면은 selves라는 말을 붙여서 완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봅시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거 1인칭 단수의 소유격은 뭐죠? my죠. 맞죠? my에다가 뭐를 붙이면 된다고 나 자신이라고 쓸 때는 myself라는 걸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됐나요? 뭔 얘기인지?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뭘 쓰시면 되냐면 우리의 소유격이 뭐냐면 our이에요. 맞죠? 근데 our이라는 거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니까 이때는 ourself라고 쓰지 않고 ourselves라는 주어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를 쓰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어, 첫 번째는 뭐가 있는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건 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말 그대로 제기적 용법이라고 있는데 얘는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강조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기적 용법, 강조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기적 용법이랑 강조용법의 문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제기적 용법은 얘는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조용법은 그 반면에 뭐 할 수 있냐면 이 단어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 안 됐겠죠? 일단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얘는 제기적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것처럼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즉 주어가 했던 행동이 목적어한테 갔는데 그 목적어가 주어랑 같은 애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 여기서 만약에 myself라는 말을 빼버리게 되면은 love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문장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는 뺄 수가 없어요. 듣고 있니? 자, 근데 강조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라 나 혼자 했어요. 내가 직접 했어요. 혹은 내가 스스로 했어요.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있어요. 듣고 있니? 가령 예를 들어서 I did it. 그럼 I did it 하게 되면 얘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했다라는 뜻인데 내가 칭찬을 받고 싶은 거야. 내가 그걸 했는데 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I did it myself. 나 스스로 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myself는 있으면은 뭔가 조금 의미를 강조해 주긴 하죠.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나 스스로 했다라고 해서 강조하는 효과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myself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죠. 그러면은 이 myself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제기적 용법과 강조적 용법을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제기적 용법은 어떤 느낌이냐면 뭐뭐 자신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면 제기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기적 용법은 생략을 하면 안 돼요. 이것처럼 얘를 만약에 삭제를 해버리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아니죠. 불완전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강조적 용법은 해석을 했을 때 직접 혹은 스스로라는 말로 해석이 될 거고요.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 did it myself라는 말이 있을 때 myself를 지워도 뭐 문장의 의미가 약간 약해지긴 하지만 문장에 약간 맛이 좀 없어지긴 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니게 되겠군요. 그래서 생략할 수 없냐, 생략할 수 있느냐로 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무슨 대명사라고 그런다고요? 제귀 대명사라고 한다고 하고요. 자, 여러분 책 98페이지에 있는 예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거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기용법, 두 번째는 강조용법인데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생략을 할 수 없느냐, 생략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아까 전에 동사의 목적어라고 쓰인 것처럼 May I introduce myself?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introduce가 무슨 뜻이에요? introduce는 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소개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뭐 소개팅이랑 좀 그런가? 어, 제가 제 소개를 할게요 라고 할 때 내가 소개를 하는데 누굴 소개하는 거야? 나를 소개하는 거죠. 그럼 얘는 내가 소개하는 대상이 난데 그 나가 나잖아. 나가 나잖아는 약간 좀 이상한가? 하여튼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할게요 라고 했을 때 이 myself는 생략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돼 있는데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love 다음에 you 이런 게 나왔을 때 이 동사의 목적어, 즉 쉽게 얘기하면 을을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게 목적어예요. 러브가 사랑한다는 건데 너를 사랑한다, 즉 이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동사의 목적어,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우셨던 동사의 목적어라면 동사에다가 그 동사만으로 완벽한 말이 끝났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인 내용을 줄 필요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 sit이 무슨 뜻이에요? 앉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앉다라고 하는 건 이 자체만으로도 말이 되는데 뭐 sit down 그냥 뭐 I sit 앉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앉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앉냐면 의자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sit chair 이러면은 의자를 앉다예요. 해석을 해봐. 의자를 앉다니? 아니면 의자를 앉히다예요? 아니죠.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의자에 혹은 의자 위에 앉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필요해요. 맞죠? 그럼 이때 전치사의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고 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토크라는 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말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he is talking 하게 되면 걔는 말하고 있어 이런 뜻이죠. 맞죠? 걔가 말하고 있는데 지 혼자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혼잣말 하고 있는 거야. 막 거울 보면서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he is talking himself라고 하게 되면은 그를 말한다라고 하면 약간 말이 이상하잖아요. 해석을 했을 때. 그럼 그에게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가 전치사거든요. 이 다음에 나온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무슨 셀프, 이 대명사도, 제기 대명사도 생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듣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두 번째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은 나 혼자 했어요, 나 직접 했어요 라고 했을 때 강조하는 용법이 있는데 이런 거는 생략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Andy himself, Andy가 했어요. 스스로 했어요. 뭐를 했냐면 wrote the story. 그 이야기를 스스로 썼어요. 직접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앤디가 참 장한 애구나, 똑똑한 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죠?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건데 사실은 없어도 말이 돼요. 앤디가 그 이야기를 썼다라고 해도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은 없잖아요. 맞죠?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We talk with the dancer. 우리가 그 댄서, 춤추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봐봐. 이 herself라는 게 있는데 이때 herself는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죠. 왜냐하면 herself니까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걸까? 그 댄서가 여잔가 봐요. 맞죠? 우리가 그 여자 댄서랑 직접 얘기를 했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여자랑 얘기를 했다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를 해석해도 상관은 없죠. 왜냐면 더 잘 보이네. 없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그 댄서랑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도 괜찮은 것처럼 저때 무슨 셀프는 강조해 주는 것이지 문법적으로 필수적인 건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듣고 있나요? 그래서 이 재계대명사를 할 때도 여러분 제가 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수라고 그랬어요.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단어 끝에 무슨 셀프가 있다는 거는 이 제기대명사는 단수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 다음에 셀브즈라는 게 들어가 있다면 이 제기대명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를 포함한 표현인데 마치 뭐라 그럴까 속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음, 어떤 게 있을까? 이거 일단 봅시다. 현관펜 좀 잠깐 준비해 볼까요? 사실은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여러분 그다지 동사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약간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 help oneself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help가 무슨 뜻이니? 도와주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help oneself는 누구를 도와주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껏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같은 데서 혹은 뭐 어떤 식사를 대접받았을 때 help yourself, help yourself. 봐봐. 배웠죠? 그럼 여러분 잘 봐요. help가 동사죠. 문장이 동사로 시작하면 무슨 문? 명령문이잖아. 여기에 you help yourself 이런 느낌이죠. 맞죠? 선생님 이거 왜 문장에 주어가 없어요? 명령문은 주어 you가 생략된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너가 너 자신을 도와라 이러면 약간 좀 이상하죠.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help yourself는 무슨 뜻이냐면 편하게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게 좀 헷갈렸으니까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고 by oneself는 나에 의해서, 나 스스로라는 뜻이고 for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저쪽, 그러니까 방향을 가리키는 거였죠. for myself 하게 되면은 봐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감의 차이를 보여줄게. by myself가 있고요. for myself가 있어요. 그럼 둘 다 나라는 거가 되는데 by는 누구에 의해서라는 뜻이죠. 그럼 나에 의해 동사되었다. 즉 그걸 한 게 나다. 나 혼자 힘으로 했다. 이런 느낌이라면 for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 이쪽이죠. 맞죠? for myself. 나를 위해서 했다라는 뜻이에요. I did it by myself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했어요. 이런 뜻이라면 I did it for myself 이렇게 쓰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 for이랑 by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 두 개의 차이가 느낌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전치사 같은 거 꼭 신경 써주시고 teach oneself는 혼자 뭐가 가리키는데 오늘 말을 왜 이렇게 절지? 가리키는데 자기를 가리키는 거야. 자습하다, 독학하다. 경호야 알겠지? 응, 알겠어. 막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뭔 얘기인지? 나머지는 그다지 저 help oneself가 조금 약간 헷갈렸었고 그 다음에 by랑 for이 전치사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in itself 그 자체 본래 본질적으로 이 네 가지 정도만 조금 미리 암기해 두시면 나머지는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요? 됐니?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this랑 that 그리고 비인칭 주어 it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랑 that이랑 여러분 이거 니네 영어 초등학교 때 언제 배웠니? 4학년 ABCD 배웠죠. 근데 보통 그 전에 학원 같은 거 보내지 않아요? 저는 영어 유치원 출신이야? 니네 엘리트 출신이구나. 저는 ABC를 중학교 때 배워가지고 배우기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는데 근데 수업을 안 들었어요 초등학교. 내가 정확히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생긴 애 있어. 얘 이름이 지토였어. 아니 그 영어 교과서 캐릭터였어. 교과서 캐릭터였나 아니면 교육부 캐릭터였나 하여튼 이렇게 생긴 애 있는데 얼굴이 초록색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애들끼리 이렇게 춤추면서 I'm from China. Where are you from? 막 이런 거 배웠었어요. 아 진짜로 농담 아니고. 근데 뭐 그런 거 있어. Where are you from? 막 이런 노래 같은 거 배웠어요. 근데 지금도 유튜브에 찾으면 나올 거야. 근데 아마 그때부터 영어를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그러니까 참 격세지감이죠.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못할 게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좀 잘난 것도 있긴 해요. 자기 자랑 한 40분만 할까?
농담이야. 미안해. 자랑할 게 40분이 안 돼. 자랑할 게 없어요. 자, 그럼 this랑 that은요, 여러분. 야, 그냥 저기, 그냥 하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니네 숙제거든, 오늘. 예를 들어서. 진짜 니네 숙제예요. 자, 저게 여러분 숙제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선생님이 갑자기. 자, 저게 여러분 숙제예요. 이러면은, 엄마 선생님 이상해. 이렇게 해서 이해할 것 같죠.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숙제예요. 아, 진짜 숙제 맞아요. 서연아, 네 숙제야? 그 다음에, 야, 저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땐 저거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막 이래, 갑자기. 막 1km 바뀌어 있어. 이거 뭐야? 막 이래. 될 수도 있잖아요. 하면은, 오케이. 그냥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알고 넘어가. 아, 옛날에 그랬어? 왜? 지금은 알죠? 이따가 서준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것, 뭐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 이거 설명 필요 없죠.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조금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이건 사실 초등학생, 우리 유준이나 우리 재민이 친구들, 아, 니네도 초등학생이구나. 예비 중학생이잖아, 거의. 자, 보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은 문법적인 문제를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대명사도 뭐가 있다고요?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복수형을 아셔야 돼요. 즉, this라고 하는 게 이것이란 뜻이고, that이라고 하는 게 저것이란 뜻인데, 얘는 한 개 있을 때, 단수일 때 쓰는 거고요. 뭐 이거 구분하시는 거 혹시 그냥 이것이랑 저것이 구분이 안 되는데요 하면은 오케이 오지 마. 모르겠어. 난 그걸 못 가르치겠으니까 어 이것들이라고 할 땐 these라고 쓰시면 되고 저것들이라고 할 때는 따라해 봅시다. those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this is my book 하게 되면은 이거 내 책이야. These are my neighbors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내 이웃이야 이러지 말고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This bag is mine. 이 가방이 나의 것이다. 내 가방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this라는 애는 지시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시한다는 얘기는 이거야 저거야라는 것처럼 포인트를 집어주는 걸 지시라 그러잖아요. 조금 복잡한 문법책에 보면은 얘를 지시 형용사와 지시 대명사로 쓰인다라고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것은 지시 대명사고요. 이 명사는 지시 형용사예요. 이것, 이 사람들이라고 쓸 때는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전부 주어 자리죠. 주어에 쓰이는 거 뭐밖에 없어? 명사, 지시 대명사야. 근데 동사 앞에 백이 하나 있죠. 이 가방이죠. 이 디스는 뭘 꾸며주는 거야? 백을 꾸며주는 거죠. 지시 형용사야.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설명할 때 알아듣기만 하면 되고 구분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is that your English teacher? 야, 저게 네 영어 선생이냐? 뭐 이러면 좀 약간 이상하죠. 여러분 평소에 대화할 땐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분이 영어 선생님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쭉쭉 빨아 먹어요 저기. 셀프 헌혈을 하세요. 이따 한 거 금방 끝나. Those are her dolls 하게 되면 저것들이 그녀의 인형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럼 인형들인데요 라고 하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저게 인형이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복수형을 잘 안 쓰잖아요. 아줌마 사과들하고 딸기들하고 키위들 좀 주세요 이러면은 가라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물론 복수형으로 쓰였긴 했지만 그냥 저게 걔 인형이야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I like that kind of movie. 나 좋아해 저런 종류의 영화를. 또 친절한 영화라고 하지 말고 kind 무슨 뜻이에요? 명사일 때. 종류라는 뜻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형광펜 준비하시고 비인칭 주어 이세에다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 이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D라고 돼버렸네. 않는다예요. 여기다가도 밑줄 한번 쳐볼게요.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거는 눈 온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만약 영어로 해봅시다. snow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상하죠. 혹은 비 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영어로 rainy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하셨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It's raining, it's snowing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맞죠? 춥다 할 때 cold 이래? 그럼 뭐라 그래? 추워 영어로 뭐라 그래? It's cold 이러면 되잖아. 더워 할 때 hot 이러면 돼? It's hot 이러죠. 왜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건 뭐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고 하는 건 딱 명확히 가리키는 게 있잖아요. 나, 너, 우리 뭐 이런 거잖아. 비인칭 주어는 딱히 가리키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생기냐? 영어는 주어 자리를 채워주는 일종의 습관 혹은 강박 혹은 규칙이 있는 거야. 왜 뜻도 없는 애를 왜 it을 집어넣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걔네가 반대로 우리한테 얘기할 때 야 니네는 왜 주어 자리를 안 채워? 왜 안 채워라고 하면 뭐라 그럴 거야? 뭐 그냥 안 써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얘네 입장에서도 그냥 채우는 거예요 주어. 이해됐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어떤 뭐 그냥 할게요. 뭐 맥주 광고판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거기에 뭐 시원한 맥주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맥주 뭐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광고 안 이상하지? 많이 보잖아. 길거리 가면. 근데 여기에 갑자기 우리는 시원한 맥주를 팝니다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때? 우리는 시원한 맥주를 팔아요 이렇게 써 있네. 그럼 이상이 안 이상해. 완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약간 북한 느낌 나지 않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이런 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미국 게임인데 배경이 우리나라거든요. 그 예고편 보면은 막 이런 거 나와 있어. 우리는 시원한 맥주를 팝니다. 뭐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영어에서 주어를 생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틀린 번역은 아닌데 약간 이상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원한 맥주 팝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미국인 입장에서 누가 팔아요?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우리는 누가 판다고 할 거야? 그냥 가게에서 팔겠지. 당연히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주어 자리를 자주 생략하는 것처럼 그게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미국 애들 입장에서 주어 자리를 채워주는 게 걔네들만의 뭐 관습 혹은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거는 자리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고 시간 뭐 it's 2 o'clock 2시야. 뭐 날짜, 때, 날씨, 계절, 거리, 명암이라고 되는데 이 명암 뭔지 아는 사람? 이거 옛날에 물어보니까 이거 어른들 주고받는 거예요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채도 왜 이렇게 럭셔리한 단어를 해야지? 밝을 명의 어두우람. 어둡고 밝은 걸 명암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인칭 주어 있을 쓰는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옆에다가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봅시다. 뭐가 있냐면 가주어 it이라고 필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it을 보셨을 때 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정확히는 네 가지인데 세 가지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진짜 말 그대로 처음에 영어 배울 때 배웠던 대명사. 그것, 그것, 그것. It is my favorite colo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it은 그것이라고 해석된 대명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오늘 배우게 될 비인칭 주어가 있어요. 뭐 시간이나 날짜나 때나 날씨 이런 거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얘는 개념이 조금 어려워서 아직 모를 수도 있겠는데 가주어 it이 있습니다. 가짜 주어 it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가목적어 it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문장이 예를 들어 투부정사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보자. To study 뭐 math
이렇게 하게 되면 수학 공부하는 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수학 공부하는 건 뭐 어렵다. 이런 문장이 없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수학 공부하는 거라는 걸 맨 앞에 쓰기보다는 어렵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은 거야. 어렵다는 게 더 하기 싫다. 이런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럼 강조하려면 앞으로 보내면 되죠. 맞죠? 다시 뭐라고? 강조하려면 앞으로 보내면 되잖아. 먼저 말하면 되잖아. 너 그런 행동하면 위험하니까 하지 마. 이거랑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위험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약간 다르죠.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하드를 앞으로 보내버리면 하드 투 스터디 매스 이즈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 개판이 되는 거잖아. 영어는 순서를 어기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옮겨요. 그래서 뒤에다가 붙여요. 이런 식으로 옮겨요. 그런데 옮기긴 옮겼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영어는 무슨 자리를 채워줘야 된다고? 주어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문장이 동사로 시작을 해버렸네. 맞죠? 그럼 이때 여기에 뜻은 없는데 자리를 차지해주는 그런 애가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 it이에요. 보세요. 이거 비인칭 주어랑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비인칭 주어는 애초에 그냥 시작을 it으로 시작한 거고 얘는 원래 앞에 있던 걸 뒤로 보내면서 여기 자리를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짜 주어, 가주어 it이라고 합니다. 듣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대명사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실 때 얘네 둘을 구분하는 거를 문제로 많이 푸시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